앞에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문자 하나 읽어드리고 갈까요? 7001번님, 초보인데 어떻게 공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책 보면서 실전을 해봐야 할까요? 경제발전소를 일단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 볼 시간이 없는 분들까지 저희가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753님 감사드리고요. CCW1022님, 파파원님 오늘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이에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시간입니다. 오늘 뭘 따져보죠? 네, 오늘은 최근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이라고 해서요. 그 소득 불평등 완화와 이제 그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즘에 그 비슷한 이름도 많은데 속에 담긴 뜻은 좀 다르다고 해서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제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에 안심소득을 꺼내들었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은 공정소득을 이야기하는데 네. 기본, 안심, 공정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기본소득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요. 그 영유아를 포함해서 전 국민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일정 금액을 매월 이제 지급하는 그런 제도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그렇군요. 다 지급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정소득과 안심소득은 이게 용어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준소득 그 금액을 정하고요. 그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은 이제 소득세를 내고 미만인 사람들은 그 차액의 일정 비율만큼 현금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기준소득에 미달한 사람들은 그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는다고 그래서 음해소득세, 부해소득세,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제도예요. 신기하네요. 이게 여기 이렇게 써오셨어요. 소장님께서 신자유주의의 시적격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신자유주의의 암모나이트 우리 프리드만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그 1인 이제 기준으로 소득 그 기준 금액을 1,500만 원이라고 정하고요. 그 인정액을 이제 그 50%까지 이제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그 1,5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이 이제 1,000만 원인 사람은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50%인 25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준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기존에는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웠던 제도인데 기본소득, 안심소득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두 가지 이 어젠더를 놓고 논쟁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세금으로 이제 저소득층을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본질적인 이제 양상들은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제 지원해 줄 건가 하는 그 방식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안심소득 같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제 세금 내야 할 사람들 세금을 먼저 걷고 그리고 부족한 이제 그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기본소득은 똑같이 이제 전체 다 그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고요. 그걸 포함해서 소득 비례로 그 세금으로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로 놓고 보면은 네. 이게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제도들입니다. 그래요. 이게 다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어떤 것이 더 돈이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이냐 하는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인 그런 그 논란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기술적인 논란이네요. 이게. 네. 이런 소득 지원제도 사실 다 좋아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공정, 그리고 안심 다 좋은 얘기인데 네.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입니다. 돈을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줄 거냐, 이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은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먼저 이제 이 추가 재원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가 재원은 결국 이제 증세를 하자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기존 이제 그 재원을 하자는 것은 기존의 이제 소득 보장 제도를 다 털어가지고 이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소득 보장 제도는 현물, 그리고 공공서비스, 현금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금 지원 형태로 다 일원화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상황에서 이 복지 수준이 이제 후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스위스 같으면은 몇 년 전에 이제 기본소득 도입 국민 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의 4분의 3 정도가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기본소득보다는 기존의 이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판단들 때문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할 것들이 있는 부분이고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또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그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뭐 고령화, 저출산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소득 재분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한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더구나 이제 저소득층은 조금 더 시급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할 텐데 기존의 복지 제도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현금 지원을 한다. 이러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은 만약에 이런 소득 제도가 추가로 도입이 되면 기존 복지 제도는 다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제도도 놔두고 현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럴 수는 없을까요?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일 텐데요. 뭐 일단 그 현금을 뭐 추가 지원한다는 데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뭐 그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돈을 그 과연 뭐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으로 또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또 지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50조 원이 있다고 치면 기본소득으로는 1인당 이제 1년에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그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은 이제 주택 가격 안정화와 그 저소득층 이제 주거복지 향상에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지적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는 건 이제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공정소득이나 안심소득에서는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부자들이나 이제 고소득자들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건데 이들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경제적 자유라든가 이 규제 완화 같은 그 자본 활동의 자유들을 추가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이제 그 소득의 100% 이상을 그 세금으로 걷지 않는 한 오히려 이제 부자들이 더 부자되게 하는 그런 이제 방안이 돼서 이 공정소득이라는 말과는 굉장히 이제 어긋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됩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양극화라는 걸 체감하게 되는 시대란 말이죠. 특히 일자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소득이 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청년하고 그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현금 지원 제도 말고 추가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 있습니까? 예, 먼저 이제 그 지금 현재 조세대 제도의 이제 누진성을 확대해서 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것은 뭐 어느 때고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현금 지원 제도로 이제 일원할 것이 아니라 뭐 기존 그 소득 보장 제도를 더 확대 강화하는 그런 방식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뭐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소득에서도 임금 소득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제 민간의 어떤 일자리 창출 능력이 굉장히 이제 낮아진 그런 상태에서는 이 민간 투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공 투자를 확대해서 국가 보장 일자리들을 더 확대하는 것도 이런 이제 그 소득 보장 그 일환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는 항상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반론도 항상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과 함께 따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